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기간에 좀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걱정들 하셨을 텐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좀 한풀 꺾인 느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어떤 기사나 기사로 인해서 지금 이틀 정도 비트코인이 거의 12%, 13%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틀 만에.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오늘 반등이 한 6%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자리 값을 뭘로 좀 봐야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200만 원의 자리를 굉장히 이제 위협을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5,200에 대한 회복 자리를 다시 좀 만들어줬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5,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이 여기 다시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제 템포는 비트코인이 5,500만 원이 회복되냐 아니면 5,600만 원 회복되냐 이제 요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간격으로 지금 계속 이제 좀 저항이 강한데 사실 이렇게 이제 깨져버리면 빠르게 생각보다 올라오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다이렉트로 또 양봉 주고 또 양봉 주고 이럴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거래 대금이 필요한데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은 이틀 동안 크게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오늘자로 해가지고 다시 재거래가 좀 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거래가 줄지 않고 늘어나면서 다시 밑에서 누군가 좀 받치는 느낌인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상승 전환됐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분봉상 놓고 봤을 때도 뭐예요? 결국에는 요 이틀 동안에 한 번 빠졌다 살짝 올랐다 두 번 크게 빠졌는데 요거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어떤 메이저 코인들을 기존에 이제 모아 가시던 분들 장기 투자를 할 목적으로 모아간다고 하실 분들은 담아야 되는 기회가 맞았죠. 그쵸? 막 밀릴 때.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분봉상 봤을 때도 5,500만 원에 대한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5,500, 5,600, 5,700 이게 줄줄이 해가지고 이제 6,000까지 결과적으로는 저항이 더 두터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참 좋은데 돌파 시점까지는 두터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 나온 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비트코인 다시 또 조금 회복세를 보이겠다. 지금 미국에서 저 금리 얘기 나오면서 그쵸? 네, 저금리 그냥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냥 일시적인 어 그냥 이벤트로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어제부터 하루 종일 보면 이렇게 상승폭이 계속 나와서 지금 개별적인 코인들, 전체 코인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되는 코인들이 한 개도 없어요. 제일 못 가고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제일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가는 거는 뭐 코스모스, IOST, 플레이뎁 이런 애들이 가고 있는데 좀 이제 하락될 때 좀 데미지가 컸던 애들로 좀 많이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틀 동안에 좀 하락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좀 한풀 꺾였으니까 조금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6% 올라서 안전하게 좀 이제 이번 주 시장을 좀 볼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번 반등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반등은 그냥 일시적인 반등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재차 하락 가능성이 나올 수 있어요. 5,500만 원, 5,6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하자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380만 원 잘 올라왔어요. 10% 올라오고 있는데 얘도 이틀 동안에 대략 16%가 하락이 됐습니다. 16% 하락되고 10%가 반등이 됐는데 그래도 뭐 비트코인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준 상태네요. 자, 비트코인하고 동일합니다. 분봉을 보든 일봉을 보든 거래량으로 보든 현재 포지션 위치는 다 동등한데 이더리움은 390만 원이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폭 자체는 오히려 이더리움이 좀 더 가벼운 상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어떤 한 코인을 기존에 하나 샀다가 어제 있죠, 어제 엄청 잘 빠지길래
추가 매수를 좀 했어요. 이더리움이 아니고. 그래서 요 시점에서 어, 아무리 봐도 기사빨로 하락은 했는데 반등도 안 나올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보게 되면 모든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일시적인 반등입니다. 일시적인 반등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모아가실 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 이틀째 10몇 프로씩 빠졌을 때, 다른 알트코인들 20% 이상 빠졌을 때 오히려 주어야 되는 타이밍이 왔었죠. 근데 항상 이제 강조드렸지만 이번 주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장이고, 오늘 드디어 9월 23일이에요. 9월 23일. 자, 내일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상 없으면 제가 시나리오 어떻게 하자 그랬죠?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보자. 이때까지 얘네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기사들이 발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조용한 거 보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우리가 경계를 좀 다시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요 제출 안 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이 나올 때까지 좀 참자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잘 올라와서 다행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뭐 추가 매수를 막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 혼란이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기준으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단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추석 때 그렇게 단타 하지 말라 했더니 또 사서 물려가지고 단타를 또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단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가야 단타도 잘 되는 거죠. 시장이 가야. 그쵸?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두 개 코인만 대조를 좀 해가지고 얘네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이 어떤지, 전체적인 방향이 어떤지 일단 그거에 초점을 좀 두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토탈적으로 좀 볼게요.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플 요런 애들은 사실 뭐예요? 이게 많이 빠졌는데 얘도 이제 15%, 16% 가까이 빠졌는데 이런 건 오히려 사야 되는, 코스모스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얘도 시총은 튼튼한데 많이 올라가다 빠졌기 때문에 조금 사기가 애매했었고요. 오미세고도 마찬가지로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자, 캐시도 뭐 많이 갔고 엑시도 많이 갔죠. 최근에 세럼도 너무 잘 가서 하락된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코인들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에이다도 잘 갔죠. 에이다도 이번에 많이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일시적인 반등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저는 오히려 도치코인 뭐 요런 애들, 그죠? 예, 폴카다도 잘 갔고 이클도 뭐 마찬가지고요. 자, 테조스도 이거 오히려 요렇게, 예를 들어서 뭐 도치코인 같은 경우 오히려 찬스 아니었을까요? 그쵸? 굉장한 찬스였습니다. 이거를 무섭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도치코인은 이번에 상승 탄력이 크게 안 나온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를 뽑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꼭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제일 못 간 메이저 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체적으로 좀 길게 놓고 보면 못 간 메이저들 많아요. 준 메이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메이저급 라인에 속하는 애들은 못 간 애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 좀 잘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자, 헤데라도 많이 갔다 왔죠. 단기로. 이오스 같은 것도 오히려 주어야 되는 자리였죠. 그쵸? 못 갔어요.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울 수 있는 코인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누가요? 현금이 있던 사람들은 이번에 추가 매수든 뭐 하든 굉장히 한번 추가 매수를 또 기막히게 할 수 있는 찬스였다. 그거를 우리를 이번에 좀 제대로 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부담이 좀 없이 잘 가고 있고, 자,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못 가고 있는 게 보면은 뭐 라이트코인, 그쵸? 라이트코인은 사실 이번 시장 영향도 있지만 저번에 이제 9월 13일 날 이슈가 좀 되면서 밀린 부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라이트코인도 좀 무거워지긴 했습니다. 시총은 튼튼하긴 한데 좀 무거워졌고, 비트코인 캐시, 오히려 캐시도 괜찮았어요 이번에는. 그쵸? 캐시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한번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넴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습니다. 지금 기회가 될 만한 코인들은 정말 많았는데 이번 한 주 때 어떤 전략으로 임하셨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내가 보니까 10월 달 되면은 이제 9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달 되면은 기존에 물리신 분들 또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완전 차이가 날 겁니다. 수익률. 9월 달에 수익률 왕창 드신 분들은 물렸다고 한다면 10월 달에 전혀 못 드실 거고 9월 달에 현금화 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기회로 해서 10월부터 방향성이 완전히 난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이저 코인을 좀 봐가면서 현금화할 때는 좀 현금화하고 팔 땐 좀 그냥 과감히 팔고 싸게 샀든 높게 샀든 과감히 팔고 시장을 좀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라는 관점입니다. 자, 지금 이제 9시 1분 전인데요. 방향이 좀 어떻게 시작되는지, 종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먼저 볼까요? 이더리움 종가는 10.3% 올라가면서 380만 원이 회복돼 줬네요. 잘 끝났습니다. 거래도 잘 실렸고 비트코인은 6.2% 올라가면서 5,380만 원. 잘 끝났습니다. 문제는 지금 다 잘 끝났어요. 메이저뿐만이 아니고 일부 알트코인들도 전부 다 잘 끝났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죠? 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방향입니다. 얘네가 지금 이틀 전에 그 지지선을 지켜줬는데 깨버렸잖아요. 깨고 오는 반등 나와줬는데 다시 한 방에 살려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차 하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기준에서 밀리게 되면 5,250만 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고 반등 나오면 5,500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5,500에서 5,600 요 둘 중에 하나 가격이 돌파가 돼야 다음 방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눌릴 가능성이 다시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낮긴 한데 390만원, 10만원만 올라가면 돼요. 10만원만. 그래서 390만원이 회복되는에 따라서 다시 400만원을 볼 거냐 아니면은 다시 350, 360만원까지 밀릴 거냐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락에 따른 반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지금 기사화 해가지고 금리 동결, 금리 변동 없다, 저금리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다 나는 쇼맨십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괜찮지만 비트코인은 흐름이 많이 깨졌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고 과연 이제 그 라인을 회복할 거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자꾸 내가 뭘 준비하는데 뭐 2달 내내 준비해? 자, 이제 8월부터 9월까지는 상패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조심을 하자고 했는데 내일로 다가왔어요, 날짜가. 모르겠어요. 내일 또 발생이 될지 그 후에 발생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아직까지 조용해요. 업비트는 내가 다른 데는 이번 주는 안 봤거든요. 다른 거래소는. 근데 이번 주까지는 업비트 어쨌든 굉장히 이제 조용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24일 이후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주말서부터가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또 한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부터 9월 말일까지 10월 초까지는 그러니까는 대략적으로 2주 동안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주간으로 기간으로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업비트는 안 나왔습니다. 다른 거래소는 내가 영상 끝나고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시장이다. 지금도 일시적인 반등으로 해놓고 또 뉴스 때려가면서 뭐 또 요랬어요 하고 또 나와버리면 그냥 맞아버려요. 맞아버리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기 전에 뭔가 터지기 전에 손을 써놔야 되는데 지금 반등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애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비중을 줄이든지 현금화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10월 초까지는 비중을 많이 줄여 놓으셔야 돼요. 코인 수를 줄여놔요. 코인 수를. 코인 수. 코인 수 우리도 많이 줄였어요. 막 5개, 6개 됐는데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익절 내고 나왔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마냥 올라간다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이거 하지 말고 좀 시장을 봐가면서 보자라는 거죠. 누가 올라가는 거 모르나?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하나씩 놓고 봤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상승 많이 나왔던 애들은 좀 조심하자고요. 최근에 상승 나왔던 애들.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잘 끝났기 때문에 다행히도 어, 오늘 시장까지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근데 만약에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뭐냐면, 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한 번 빠지고 살짝 반등, 두 번 빠지고 살짝 반등인데, 요 살짝 반등 후에 추가로 밀릴 거냐, 그것도 놓고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왜 아직 분봉에서 지지선 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나와서 회복을 시켜줄지, 지금 반등 나와서 다시 밀려서 또 빠질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건 400만원대 회복, 390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요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요런 일시적인 반등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심을 또 해야 되는 시장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결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지 않아요. 지금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요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내가 어떤 한 코인을 혹은 일정한 특정 코인을 정해서 매집을 해 가실 분들은 괜찮은 시장입니다. 왜? 빠져주니까 괜찮은 시장은 맞아요. 근데 얘를 지금 이제 흐름을 놓고 보면, 이더리움도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그냥 추세 방향으로 좀 놓고 보자면, 다시 이제 추세가 좀 깨졌습니다. 많이 하방으로 가고 있는 하방 추세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하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추세 돌파가 다시 되냐, 아니면 지지선, 저항선이 회복되냐에 따라서 방향을 다시 좀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 코인들에 대한 부분을 자꾸 놓고 강조를 드리는데, 그거 볼 때 그냥 걔네만 보지 말라는 거죠. 메이저 애들, 대장 애들을 좀 봐가면서 접근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팩트는 아직 정상적인 상승장도 아니고 저항이 제대로 돌파된 것도 아니고, 아직 위에 몇 단계가 남아 있어요. 두세 단계가 남아 있으니까 시장이 안정성을 띠고 있다라고 절대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지금은 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제 했으면 어제 했지, 오늘 상승 나온 상태에서 추가 매수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5200 혹은 5000 초반으로 밀렸을 경우 다시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이미 놓쳤다. 왜? 다 따라 올라왔거든요. 다 따라 올라왔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9월 말까지, 9월 말 끝날 때까지는 좀 체크하면서 천천히 보는 관점으로 접근했다가 기회를 다시 노려보자 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명절 끝나고 다시 시작하느라 좀 지루하고 따분하고, 또 시장도 안 좋아져서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끝까지 힘내시고요. 또 좋은 투자 전략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또 방향을 정해 보자고요. 자, 그렇게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이 24일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일주일만 더 참아 보자고요. 기사가 뜰 때까지 참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악재가 터질 때 그 다 쏟아져 나와야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편하게 접근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또 얻어맞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아무튼 조심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